저 건방진 녀석을 혼내줘야겠어. 곰노인은 밖으로 나가 방황하며 근심을 안고 있었다. 그 원인은 아침부터 시작되었다.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을까. 풍선처럼 뚱뚱한 모습을 보고 고문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비버는 자신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나무를 보라. 아마 곰의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믿지 않으면 계속 지켜보라. 아프지 않아 곰은 겸손하면 인생이 평온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걸음 물러서니 점점 화가 나더니 폭발하고 말았다. 곰 노인은 비버를 쫓아가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결국 곰은 비버를 강 아래로 몰아갔지만 합리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다. 비버는 자기를 잡으려면 집을 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곰 노인은 화가 나서 비버의 둥지를 부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허스키만이 비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곰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집을 부수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비버는 이미 집을 떠났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내가 곰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지 마라. 이제는 나무짚을 먹고 진정해야 할 시간이다. 이제는 지식보급의 시간이다. 비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설치류로 카피바라 다음으로 크다지식을 마치고 본 이야기로 돌아간다. 계속 이야기하며 연구한 결과 비버는 평생 동안 저지른 일이 독신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믿지 않으면 잘못 말한 것이며 사실을 제쳐두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람은 곰 노인이 맞은 이유가 곰의 품격 때문이라고 말했다. 헤헤헤. 그렇다면 다음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바꿔보자. 이 사람은 아주 쉽게 괴롭힘을 당할 것처럼 보인다. 아니, 아주 품격 있어 보인다. 아마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주요 의미는 그가 잘생겼다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다. 물론 해를 끼치는 행동은 AI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클릭하지 않으면 헤헤헤. 따라서 노력만 한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목자의 기술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비버는 나무를 갈거나 나무를 갈그러 가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가격도 보통 매우 합리적이다. 나무를 깎는 것도 꽤 즐겁다. 나무를 갉아본 사람들은 모두 안다. 밤에 갉으면 매우 짜릿하다는 것을. 이 비버는 전쟁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으며 곰에게 엉덩이를 물린 적도 있다. 이런 약간의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외부 사람들은 비버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단지 아내를 갑자기 떠올렸을 뿐이다. 평생 동안 단 한 사람만 결혼했으니 아내를 갑자기 생각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은가. 귀여운 동물은 수백만 마리가 있다. 왜 너는 귀엽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아내를 생각했으면 돌아가야 한다. 곰 노인이 아직도 비버를 찾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육식성 식물입니다. 붉은색 긴 털로 덮여 있으며 털 끝마다 투명한 물방울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잎들은 그들의 아름다움으로 곤충을 유인합니다. 또한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곤충에게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먹잇감이 접근하면 촉수들이 활성화되며 물방울에서 점액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향해 말려 들어가며 최대한의 접촉 면적을 확보하여 먹잇감을 완전히 감쌉니다. 처음에는 곤충이 격렬하게 몸부림치다가 기진맥진합니다. 이때 식물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 곤충의 몸을 서서히 분해합니다. 7일 이내에 먹잇감을 완전히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 후 잎과 촉수는 다시 열립니다. 나중에 껍질 같은 함정을 가진 식물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파리지옥 식물입니다. 파리지옥 식물이 파리를 어떻게 잡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 흥미로운 식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리지옥은 덫처럼 생긴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파리지옥은 파리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생물이라면 어떤 작은 곤충이나 딱정벌레,
심지어 작은 개구리까지도 먹습니다. 파리 지역 식물은 보통 높이가 1330cm에 달하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곤충을 잡는 능력이 있는 두 개의 잎입니다. 아잎 가장자리에 뾰족한 털이 있으며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잎처럼 열려 있어 먹잇감이 스스로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털들은 매우 날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먹잇감이 덫에 걸리면 두 잎 가장자리가 닫혀 감옥을 형성하며 먹잇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파리 지역 식물의 두 잎에는 각각 3개의 섬세한 털이 있습니다. 이 털들은 덫의 활성화 메커니즘입니다. 곤충이 첫 번째 털에 닿으면 20초 이내에 두 번째 털을 건드리면 잎이 즉시 닫혀 곤충을 완전히 내부에 가둡니다. 동시에 파리지옥은 특별한 소화액을 분비하여 먹잇감을 분해하고 소화합니다. 소화 시간은 먹잇감의 크기에 따라 다르며 보통 며칠에서 몇 주가 소요됩니다. 소화가 끝난 먹잇감은 결국 식물의 영양분으로 변합니다. 그 후 파리지옥 식물은 입을 다시 열고 다음 먹잇감을 기다립니다. 어떤 곰독꿀의 매력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연적인 달콤한 음식으로 벌에게 쏘이는 고통조차 잊게 만듭니다. 그래도 벌집을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칼레마 아탄섬의 고대 열대우림에는 작은 말레이 곰이 있습니다. 그들은 약 45억 조밖에 되지 않으며 곰 중에서 가장 작은 종입니다. 말레이 곰은 꿀을 매우 좋아하며 매일 꿀을 먹지 않으면 꿀을 찾으러 다닙니다. 해가 뜰 때마다 말레이 곰은 민감한 코를 사용해 꿀 냄새를 찾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발견하면 말레이 곰은 냄새를 따라 벌집을 찾습니다. 벌집은 30m 이상, 높이의 큰 나무 중간에 위치합니다. 벌집을 먹기 위해 말레이 곰은 자신의 뛰어난 나무 타기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는 나무를 끌어안고 강한 앞발을 사용해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말레이 곰은 빠르게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꿀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된 나무를 탔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나무에 올라간 곰은 맞은편 벌집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잘못된 나무를 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레이 곰은 잠시 쉬었다가 벌집이 있는 나무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말레이 곰이 나무 아래 나타났습니다. 충돌을 피하고 꿀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 위에 말레이 곰은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아래의 곰은 흰개미를 즐기며 나무 위의 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 동안 갑자기 큰 뱀이 나타나 곰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나무 아래 곰은 겁에 질려 먹지도 못하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 순간 나무 위에 말레이 곰은 오래 기다리다 기회를 잡고 나무 아래 곰이 멀리 가는 것을 보며 빠르게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말레이 곰은 마침내 벌집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긴 발톱으로 벌집에서 꿀을 꺼내 먹었고 안쪽에 남은 것은 40cm나 되는 긴 혀로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배부르게 먹은 말레이 곰은 낮잠을 자러 큰 나무 위로 올라가 임시 휴식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 아래에서 배부른 아침을 마무리하며 편안하게 쉬었습니다.